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의 기초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확정되었습니다. 11개 지역 중 5곳에서 리턴 매치가 예정되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응급실 부족을 겪고 있는 영종구의 종합병원 유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 후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3년 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을 상대로 1,73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인천 기초단체장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인천은 행정체제 개편으로 11명의 기초단체장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11개 지역구 중 5곳에서 리턴 매치가 펼쳐져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인천은 행정체제 개편으로 11명의 기초단체장을 뽑게 됩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경선을 마무리하면서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우선 동구와 중구 내륙이 통합돼 출범하는 재물포구는 남궁형 전 인천시 의원과 김찬진 동구청장이 대결을 펼칩니다. 4년 전 선거에서 맞붙었던 두 후보는 이번에 재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영종구는 손화정 전 청와대 행정관과 김정원 중구청장이 여야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또 신설되는 검단구는 김진규 전 인천시 의원과 박세훈 전 인천시 사회수석이 경쟁을 벌이고 서구는 구재용 전 서구시설공단 이사장과 강범석 서구청장이 대결을 펼칩니다. 남동구는 더불어민주당 이병래 전 인천시 의원이 후보로 확정돼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박종효 남동구청장과 또 맞붙게 됐습니다. 미추홀구는 김정식 전 구청장과 이영훈 현 구청장이 다시 재대결을 펼치고 연수구는 정지열 전 연수구의회 의장과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경쟁을 벌입니다. 부평구는 3선에 도전하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여성 청년 후보 간판을 단 이담비 전 인천시 의원이 맞붙고 계양구는 박형우 전 구청장과 이병택 국민의힘 전 인천시당 부위원장의 대결로 치러집니다. 강화구는 지난 2024년 보궐선거에서 맞붙었던 한현희 전 평택시 부시장과 박용철 강화군수가 다시 경쟁합니다. 옹진군도 4년 전 경쟁을 벌였던 장정민 전 군수와 문경복 현 군수가 재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인천 영종도에는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종합병원 유치는 영종 주민 최대 수건 사업 중 하나이지만 풀기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한데요. 오는 7월 영종구 신설을 앞두고 구청장에 도전하는 3명의 후보에게 대안을 물어봤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인천 영종도 안에서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당장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까지 내륙으로 31km를 달려가야 합니다. 시간을 다투는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은 항상 불안을 안고 삽니다. 오는 6월 영종구청장에 도전하는 3명의 후보들도 종합병원 유치에 한 목소리를 내지만 실행 방안이나 단기적 대책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화정 후보는 인천국제공항을 활용한 특수목적 공공병원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닥터 헬기 등 응급 환자를 빨리 이송할 수 있는 응급체계 마련을 먼저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일 먼저 이 응급의료 체계부터 갖출 생각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이송 조치할 수 있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고 또 이 영종구 안에 응급실을 만들 수 있는 의료 응급 체계를 최단 시간 내에 구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원 후보는 수도권에 묶여있는 병상 과잉 문제를 옹진군을 포함해 영종 권역을 신설해 정부가 종합병원 유치의 문을 열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인천공항 재원을 통한 특수목적 병원은 물론 단기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확충에 방점을 찍습니다.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했습니다. 영종구를 별도의 중진료권으로 급여를 해서 이제 종합병원이든
공공시설이 공공의료 체계가 잡히지 않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감염병원이나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정부가 이제 종합병원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 안강호 후보는 민간 종합병원이나 특수목적 공공병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입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그 전에 보건소 기능을 강화해 제2의료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기능을 강화해서 제2의료원으로다가 확대 운영을 해서 급한 대로 하고 또 공항이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항의 특성에 맞는 전문병원이 그 다음 단계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종합병원도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저는 각기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자는 얘기 아니라 멀티대로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방안이 추진됐지만 수년째 답보 상태인 종합병원 유치. 각 후보들이 내놓은 의료 분야 방안들이 영종 주민들의 표심을 어떻게 자극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난 2023년 검단에서 공사 중이던 아파트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 입주를 앞두고 있던 입주 예정자들은 당장 갈 곳이 없어져 버릴 상황이었는데요. LH는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규모만 1,700억 원 규모입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지붕이 완전히 주저앉은 검단 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지난 2023년 4월 주차장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현장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사고 후 3년이 지난 지금 아파트 단지는 점점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GS건설이 조사를 벌인 결과 30여 곳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상황. LH가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LH가 GS건설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금액만 1,738억 원. 이는 2024년 GS건설 연결 재무 제표 기준 자기 자본의 3.42%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LH는 GS건설의 부실 공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S건설 측은 시공 일부 37개 정도 누락했지만 설계에서 누락한 과실이라 LH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GS 측은 조경 공사와 관련해서 하중을 초과한 사실이 없고 콘크리트 강도 미달에 대해서도 무너진 후에 확인한 것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GS건설 측의 의견을 듣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00억 원대 대형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시작되면서 재판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청라 하늘대교 전망대와 엣지워크가 다음 달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우선 세계 최고 높이 전망대인 더 스카이 184는 5월 7일 문을 엽니다. 또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주탑 외부를 걷는 엣지워크는 5월 15일부터 체험이 가능합니다. 시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전망대는 하루에 10회, 엣지워크는 4회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전 예약은 5월 4일 오후 2시부터 공식 예약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인천시가 집안 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차도 정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시는 관내 지하차도와 각 구에서 요청한 대상지를 포함해 총 229km 구간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첨단 지표 투과 레이더 장비를 활용해 지하 시설물 상태와 빈 공간이 있는지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 위험도가 높은 구간은 즉시 원인을 분석해 복구할 방침입니다. 봄철 야외 활동이 늘면서 감염병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진드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은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NIB 노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따뜻한 날씨에 피크닉과 캠핑을 즐기는 시민들. 잔디에 앉아 쉬거나 산길을 따라 걸으며 봄볕을 만끽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 늘어나는 야외 활동과 함께 진드기 매개 감염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쯔쯔가무시병과 라임병, 그리고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리면 발생할 수 있는 병들입니다.
특히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국내에서도 약 18%가 넘는 사망률을 보이는 질병입니다. 현재까지 별도의 치료제나 백신도 없는 상황입니다. 고령층이나 아니면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거나 또는 면역 저하자의 경우에는 이런 SFTS를 매개하는 진드기에 감염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중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 감염 초기엔 발열과 오한, 근육통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아직 밑단이나 소매가 이렇게 꽉 조여질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어서 진드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노출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 야외 활동 시 긴 팔과 긴 바지를 착용하고 풀밭에 앉을 땐 돗자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활동 후에는 바로 샤워하고 입었던 옷은 분리 세탁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야외 활동 이후 2주 이내 고열이나 몸살 증상이 나타난다면 곧바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바깥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 생활 속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 지난 18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주택가에서 화재가 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주택들이 무허가 건축물이어서 이주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한 현실적인 정비 방안이 시급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주택은 모두 불에 탔습니다. 그 옆에 있던 집은 화재 발생 당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이렇게 집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매캐한 냄새가 더 진해집니다. 화재 당시 불은 천장을 타고 화장실, 거실, 또 안방까지 이렇게 타고 들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이곳은 거주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두 가구에서 이재민은 3명이 발생했고 남동구가 마련한 임시거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최대 2달 동안 거주할 수 있지만 그 뒤가 문제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주택들은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무허가 주택으로 다시 지을 수도 없고 마땅한 이주 지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랬죠. 정신없죠. 지금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상황이 암울한 상황이죠. 무허가라서 뭐 누가 와서 지원해 줄 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 건물 져줄 수도 없고 동싸움에서 그러는데 그러더라고. 해당 지역은 1960년대 북성동 개발로 이주한 철거민 정착지입니다. 현재 24가구, 39명이 거주 중인데 이 가운데 80% 이상이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주거 환경과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정비가 추진됐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군은 해당 지역에 공원이나 주차장 등을 짓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통해 토지 보상을 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도시시설 사업을 하게 되면 수용권이 생기는 사업의 형태로 갈 수가 있고 도시시설 결정해서 사업을 하면 이제 우리 토지보상법에 사업인정 고시가 되면 수용권이 생긴단 말이죠. 이를 위해서는 인천시의 사업비 지원과 인천도시공사와의 연계 등을 통한 현실적인 이주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구의 설명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27일 오전 4시 45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70대 여성 A씨가 수레를 끌고 가다 차량에 치였습니다. A씨는 심폐소생술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60대 남성 B씨는 차량을 몰던 중 수레를 끌고 무단 횡단을 하던 A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인천 송도와 서울 공덕역을 오가는 광역 급행버스 M6751번 노선의 운행 시간이 조정됩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을 위해 인천에서 출발하는 첫 차 시간은 5시 40분에서 5시 30분으로 10분 앞당겨 운행합니다. 서울 공덕역에서 출발하는 첫 차 시간도 당초 7시 30분에서 7시 10분으로 변경됩니다.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을 앞둔 인천 서구는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해구로 명칭 변경을 앞두고 있고 인구는 지금에서 20만 명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서구는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행정적 변화를 겪어왔는데 이제는 서해구로 새롭게 명칭 변경까지 앞두면서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구의 과거와 현재를 구혜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인구 65만 7천 명. 인천 서구가 지난달 서울 송파구의 인구수를 역전하면서 전국 자치구 1위 인구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분구를 앞두고 있는 서구는 인천 어느 자치구보다 행정적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1968년 인천시 북구에서 태동해 1988년 인천시 북구에서 서구가 분구됐습니다. 1995년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시 서구에 통합돼 지금의 모습이 됐습니다. 지금의 원도심으로 불리는 가좌, 성남 등 지역은 과거 인천의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좌동에서 태어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인구가 정말 지금 원도심이라고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서구의 중심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가좌동, 성남동이 정말 번창하고. 현재는 젊은 인구가 대부분 빠져나가면서 과거의 영광은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지역은 낙후하고 연령층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개발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뭐 행정뿐만 아니라 뭐 문화, 뭐 지리적 이렇게 좀 다른 지역이 워낙 뭐 발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쪽 중심으로 좀 발전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지하철이라든지 뭐 문화적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지금 하나도 좀 발전이 안 돼 있다. 반면 신도시로 불리는 청라국제도시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과거에는 작은 섬이었던 청라도가 1970년대부터 추진된 간척 사업의 영향으로 육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002년 송도, 영종과 함께 우리나라 첫 번째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청라국제도시는 서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거구역이기도 합니다. 유난히 10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이 변화되는 곳이 바로 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고향이다 보니까 청라도가 예전에는 이제 섬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곳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1983년도부터 이게 이제 동아매립에서 매립하면서 시작해가지고 발전이 됐었는데 그리고 본격적으로 발전된 건 2003년도부터 제가 발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신도시 주민들도 여전히 불만은 많습니다. 발전은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청라 소각장과 같은 환경적으로 불편한 시설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도시로서의 그 성격을 띠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뭐 수도권 매립지도 그렇고 청라 소각장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안 좋은 것들이 우리 서구에 많이 밀집되어 있고. 서해구로 명칭 변경까지 예정돼 있는 서구. 서구의 역사는 이제 과거로 흘러가고 서해구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 서구가 2026년도 국가 예방접종 사업 우수 보건소로 선정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2026년 국가 예방접종 사업 평가에서 인천 서구 보건소가 전국 보건소 가운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서구 보건소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확대와 접종 참여율을 높이고 위탁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강화군의 일부 택시 승강장과 공원, 공동주택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확대 지정 대상은 택시 승강장 7곳, 도시공원 5곳, 아파트 1곳입니다. 이에 따라 강화군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택시 승강장은 기존 6곳에서 13곳으로 도시공원은 6곳에서 11곳으로 확대됐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와 SNS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